여러분들 안방의 침대 위에는 절대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방의 침대 밑에도 이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 안방 안에도 두면 안 되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안방을 통해서 온화한 기운과 더불어 집안의 풍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안방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신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있는 기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운적인 작용도 함께 집과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안방인데요. 풍수지리의 옛 고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불독왕 이음위득, 즉 양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절대로 제대로 갖추어질 수가 없고 음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음과 양이 한데 어우러져야 기운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간 중에서 안방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니까 지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들 잘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의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침구 위에는 옷을 훌렁훌렁 벗어놓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는 경계를 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는 특히 내부와 외부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전형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외부의 기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먼지뿐만 아니라 잡다한 기운이 묻어있는 그러한 옷들을 바로 어떠한 정화작용도 없이 바로 침구 위에 벗어놓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안방의 공간이 뒤틀리게 되고 자는 시간도 편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바로바로 옷장에 걸어 두신다라든지 밖에서 먼지를 털고 적절하게 수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침대 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음의 기운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침대 밑에 여러 물건들이 쌓여 있다라든지 먼지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는 동안 맑은 기운이 아니라 탁한 기운을 받게 되고 이 역시나 여러분들의 건전한 기운의 생성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막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침대 위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침대 모양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침대 모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대에 헤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침대 헤드를 둬야 되는 것은 풍수적인 지형에 대한 부분, 입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녹여져 있는 겁니다. 즉, 내 머리 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운이 모여지게 되고 기운이 그 안에서 잘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침대를 고르신다면 침대 헤드가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을 고르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풍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침대 헤드가 갖춰진 침대를 안방에 두게 되면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침실 안에서의 포인트를 제공하게 되고 방의 비율 자체가 안정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잠이 좀 잘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매트리스가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자세를 유지한 채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자는 자세가 다를 건데요. 그 사람의 자는 자세에 맞추어서 매트리스가 굴곡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한 번씩은 매트리스를 뒤집어 주시고 바꿔 주시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분께서 새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풍수 인테리어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안방에 책장을 두면 어떻냐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분께서 책장의 방향을 안방에 어떻게 둬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만은 사실 안방에 책장을 두는 것은 그렇게 풍수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음양의 성격으로 봤을 때 책 자체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성시키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양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방 자체는 은은한 음의 기운이 깔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의 기운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자는 동안 안방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 편안함을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안방에 책장을 두는 것은 권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내 자녀의 방 같으면은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공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작은 자녀의 방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의 자는 머리 방향에 맞추어서 최대한 머리 부근에는 책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점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그렇게 공간에 맞추어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작은 공간, 원룸이나 방이 적은 집에서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설령 예를 들어 원룸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자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명을 통해서 구분을 두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 공간이 허락된다라고 하면은 자는 동안 커튼을 칠 수 있는 무언가를 두는 것, 파티션을 설치를 하는 것도 공간에 구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 동안 훨씬 더 편안하고 온전히 집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풍수적인 방법들을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안방 침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훑으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안방을 한번 돌아보시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의 공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꾸미고 스스로 관리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집을 찾으실 때, 풍수 인테리어를 진단받으실 때 전문가를 찾아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멋진 공간의 영상들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삶에 적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